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시드니에서 생각해본 중국 관련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2월 13일부터 오늘 2월 21일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벌어진 일부터 보겠습니다. 2월 13일에 벌어진 일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호주 자국 초계기에 중국 전투기 섬광탄 투하 항의. 중국 전투기가 호주 비행기한테 뭘 떨어뜨렸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도 보면 조명탄 발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뿌렸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섬광탄이라고 해석을 했고 어떤 기사에서는 조명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 단어는 플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어가 뭔지 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밝게 타는 기만 장치입니다. 그래서 영어 기사로 보면 플레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저걸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봤더니 뭐 섬광탄이라고도 하고 조명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호주가 판단을 해서 중국에 항의하고 이랬죠. 이게 2월 1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벌어진 일은 2월 18일에 발표된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거 사실 중국 신문인데요. 그냥 한글로 번역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월요일인 17일에 베이징에서 중국 군대의 합동참모부 부참모장인 어떤 사람과 호주의 어떤 공군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것이 기사예요. 그 베이징에 간 호주 사람은 여기 신문에 좀 나오는 사람인데요. 로버트 칩먼이라는 사람이에요. 71년생, 89학번. 그래서 공군이고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에어 마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마샬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계급장이 나와 있죠. 공군 계급장만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해군 계급장을 보니까 별 셋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호주의 공군 중장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 군대의 되게 높은 사람과 만나서 뭘 합의했느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과 차이를 관리하며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식이었고 세 번째 소식이 목요일 저녁에 나온 소식이죠. 교류와 협력을 엄청나게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군함이 시드니 앞바다에 오죠. 호주와 뉴질랜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목요일 저녁 내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를 글로 표현한 건 많은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시드니에서 277km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그 배 세 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냥 중국 군함이 왔었나 보다라고까지만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 금요일 오후에 나온 소식을 보면 이제 중국 배들이 단순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실탄 사격 훈련을 할 거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무전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전을 제일 먼저 들은 것으로 알려진 비행기는 여기 시드니에서 크라이스처치로 가던 에미레이트 항공편 UAE 뭐뭐뭐뭐라는 건데 시드니 시간으로 11시에 오클랜드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이제 중국 배가 발표를 하는 거죠. 자, 전달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실탄 사격 훈련을 할 거니까 피할 건지 말 건지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달 끝. 이렇게 한 거죠. 다행히 중국말로 하지 않았고 영어로 했으니까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퀀터스와 에어 뉴질랜드를 포함한 항공사들에게 조심하세요.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이렇게 실탄 사격을 할 때쯤엔 아까는 원래는 277km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격 훈련을 하려고 할 때는 340헬이니까 한 600km 정도 시드니에서 떨어진 곳에 그 배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A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배들이니까 그 옆에 잘 보이는 표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물 위에 띄우는 거죠. 너무 크면 너무 잘 맞을 것이고 너무 작으면 또 잘 안 보일 테니까 적당한 크기의 표적을 두고 그 다음에 사격 대응으로 바꿔서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쏘는 훈련은 했지만 정말로 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만일 정말로 쐈다면 사실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중이 됐다면 뭐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만일 명중이 되지 않으면 그 사격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뭐 작전과장, 포대장, 뭐 계산병 이런 사람들은 연병장을 엄청 많이 돌아야 되겠죠. 뭐 해군에도 이런 역할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여하간 이 훈련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발표했어요. 이 훈련은 안전하고 표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잘 수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죠. 이것에 대해서 호주 총리, 노동당의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지는 이것이 국제법에 따라 발생한 일입니다. 호주 자산이나 뉴질랜드 자산에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탄 사격이 있었는지는 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반면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것에 대해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중국 군대가 훈련 상황에서 지금부터 사격을 개시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무전을 날렸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중국이 호주 정부에게 통보한 적은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노동당이 중국의 포함 외교, 즉 배가 포를 쏘는 그런 외교, 이거 뭐 19세기 사건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중국의 포함 외교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상업 항공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조종사 협회에서는 이런 중국의 이런 활동이 불편하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ABC의 기사 마지막에 보면 어떤 배들이 나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호위함인 무엇, 그 다음에 순양함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보급함 뭐 이런 거, 이런 배들이 왔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걸 계기로 키위랑 호주과자 측에서 챗GPT랑 좀 놀아봤습니다. 뭘로 놀았느냐? 중국이라는 나라를 각 언어별로 뭐라고 부르는지 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챗GPT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뭐 힌디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뭐 터키 말로는 뭐라고 부르고, 페르시아어로는 어떻게 하고, 아라비어로는 어떻게 하고, 그리스 말로는 뭐고, 뭐 이렇게 잔뜩 해놨어요. 대충 보면 영어에서 차이나라고 하듯 다른 나라 말로도 그 차이나라는 게 진시 황제의 진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진이라는 소리를 가져다가 대충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나라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게 다 이게 진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른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그건 이건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뭐 태국말로는 찐 뭐 이렇게 하고 라오스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크메르 말 이건 캄보디아죠. 이것도 뭐 진에 해당하는 어떤 소리를 가져다가 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은 중국이라고 부른다는 것에 착안하여 중국은 무슨 뜻인가?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 보면 뭐 중앙의 나라, 문화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 것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을,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부른 것을 한국이 받아들여서 그래 너희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우리 조상들이, 한국의 조상들이 시작을 했고, 그거를 뭐 옛날에 한 거는 알겠는데 14세기에 한 거는 알겠는데 17세기에 한 거는 알겠는데 오늘날 2025년에도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중국을 정말로 중국이라고 부르고 싶은지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반 걸음만 더 나가고 싶습니다.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는 것에다가 얹어서 또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 대륙입니다. 여기 이 중국 대륙이라는 걸로 좀 찾아봤는데요. 뭐 신문 기사에 중국 대륙 인기 후끈 혹은 뭐 중국 대륙 관심 집중, 중국 대륙 최동단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아까도 봤지만 태국도 진을 진이라고 부르고 라오스도 진을 진이라고 부르고 캄보디아도 진을 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에서만 단순히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중국 대륙이라고까지 불러야 할까
시드니 앞바다에 떠 있다는 중국 군함 소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영어로 차이나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